이번에 다뤄볼 주제가 서로 다른 체형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책 안 읽어봤구나. 일단 책에 제가 늘 말하듯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맞는 방식을 해야 돼요. 저 역시도 원래 되게 말랐습니다. 마른 몸을 유지하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살이 찐 후에 벌컵이 아니라 이건 살컵입니다.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같은 동작이라도 체중에 따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은 무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살이 많이 찌면은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스쿼트를 해도 50kg인 사람과 100kg인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현재 상태, 즉 체중이 다르다면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비만과 과체중 그리고 표준 체중으로 다이어트를 해 나가는 운동 그리고 식단 팁을 그냥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에 맞는 법을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다이어트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운동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많은 운동 영상을 공유해도 체중이 많은 경우에는 정말 따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동작 자체가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현재 체중으로는 불가능한 동작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100kg가 넘는데 암워킹을 시킨다거나 점프 스쿼트 등을 하다 보면 무릎 아작납니다. 손목 관절도 아작나요. 그래서 비만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부터 천천히 바꿔 나가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생활 패턴을 바로잡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비만인 경우에는 생활 패턴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불규칙하게 일어나서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졸면 그냥 누워서 자는 생활이 반복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완벽한 사육팀이 다이어트를 성공했을 때에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부터 잡아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다이어트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기상 시간,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식사 시간까지 시간표처럼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주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가벼운 운동을 생활 속에 포함시켜 주세요. 비만인 분들은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좋은데 걷기나 혹은 자전거 타기를 저강도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강도가 강한 운동은 관절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부터 매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당장 막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기대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항상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비만인 경우 빠르게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막 굶거나 정말 조금 먹는 식사 그리고 폭식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무작정 음식을 줄이게 되면 식사 패턴이 무너지고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끼니를 잘 챙겨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식사량을 과하게 줄이는 것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알맞게 구성된 식사를 해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감량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세 끼를 다 먹으려고 노력해주세요. 또 갑작스럽게 음식의 종류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현미밥처럼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음식들로 바꾸게 되면 마찬가지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정신을 놓고 먹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다면 음식의 종류는 크게 제한하지 않되 하루에 각자에게 필요한 섭취 칼로리를 고려해서 600에서 700칼로리 내외로 한 끼 식사를 드셔주세요. 어느 정도 체중을 감량했다면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87kg, 키가 170인데 87kg의 고도 비만으로 시작을 했고요. 가장 많이 뺐을 때가 27.5kg까지 감량을 했었다가 그건 정말 이제 바디 프로필용 몸이었죠. 수분까지 쫙 짜낸 아침에 한 30-40분 일찍 일어나서 그 출근길에 좀 걸어요. 이렇게 좀 걷고 그 지하철 같은 것도 환승할 때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너무 고층에 있어서 기다리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그냥 계단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동 수단을 조금 내 다리로 많이 바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르게 잡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이를 발전적인 형태로 개선시켜주면 됩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최대 산소 섭취량과 무산소성 역치가 일반적으로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근력 운동을 꼭 시작해주세요. 저항 트레이닝을 수행할 때는 인체 움직임 시스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서 각 단계별로 반복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때
이때 무작정 무게만 증가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부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트, 반복수, 강도, 휴식 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은 동작,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로 루틴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힙스아웃 온라인 PT팀 초급반도 처음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는 초심자 분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루틴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력 운동을 시작한다면 불균형한 근육을 가지고 있거나 자세 조절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생각하시면서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불균형한 자세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유연성과 운동 템포를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트 수는 많지 않게 1에서 2세트씩 적게 설정해 주어야 하며 동작을 느리게 연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템포로는 4, 2, 1에 해당하는 템포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고 동작과 동작 사이의 휴식 시간은 0에서 90초로 여유롭게 가져가 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로 유산소도 전략적인 운동 강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과체 중인 경우 유산소 운동 강도는 운동 수행 능력의 60에서 80%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당 칼로리 소모는 1250에서 2000칼로리 내외를 목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때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운동으로 감량할 수 있는 체중은 아주 적으며 일주일에 0.5kg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ACSM의 가이드에 따르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00에서 300분 정도 매일 유산소를 한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30에서 4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염두에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과도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지지 운동 등을 적절히 병행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몸무게로만 6kg를 감량했는데 바지나 옷 이런 사이즈는 그거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아서 정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운동은 처음에는 솔직히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하고 나니까 체력이 올라서 그런지 쉽게 따라할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은 과체중에서 표준 체중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체중은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체지방률이 높거나 근육량이 적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운동 측면에서는 근지구력을 꼭 길러주세요. 전반적인 근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근력이 갖춰졌다면 세트 수를 조금 더 늘리고 2가지 운동, 2가지 세트를 활용해서 근지구력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근력 운동과 생체 역학적으로 비슷한 동작들을 묶어서 슈퍼 세트로 세트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2가지 운동 또는 2가지 세트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운동량을 늘리고 강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힙스아웃 온라인 PT에서도 중상급자 반은 슈퍼 세트로 동작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적이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식단 측면에서는 지방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식단에서 지방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이어트 막바지에 이를수록 식단에서 지방을 배제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체중이 줄어들수록 체중이 줄어드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지방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방은 각종 호르몬을 합성할 때 쓰이는 필수 재료이며 지방이 부족해지면 호르몬의 생성에 제약이 오히려 생기기 때문에 원활한 대사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순환장애,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가 오래 진행될수록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쉽게는 아보카도, 올리브, 등푸른 생선 등으로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으니 식사에서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저는 4월쯤에 온라인 PT를 시작했고요. 51kg에서 지금 46kg로 5kg 감량 성공했습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로 작년에는 PT도 받아봤고 유튜브로 홈트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로 하게 되면은 요즘 눈동이라고 눈으로만 운동하게 돼서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온라인 PT로 하니까 양가님이랑 전문 코치님께서 같이 잡아주시고 또 식단까지 제가 오히려 작년에 PT 받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체중에 따라 다이어트를 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과 식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낸다는 강박보다는 더 나은 생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혼자서 루틴을 짜기 힘들거나 전문가분들한테 좀 트레이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힙스타울 온라인 PT를 꼭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But I can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